인용 테라피 있죠? 그냥 겁먹고 떠는 학생들은 2단계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도저히 호흡곤란까지 된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한테 가야 돼요.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마나키인인데요. 학교에 이거 별짓 다 했죠, 제가. 이제 마나키인 청중 앉혀놓으면 마나키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청중 훈련을 하는데 나한테 악의적인 청중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도 만들어내는 거죠. 평가 상황. 마나킹 쪽에서 더미 청중으로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등신대 청중인데요. 더미 청중은 얼굴이 없었는데 등신대 청중은 얼굴이 있어요. 이거 다 배우들한테 초상권을 산 겁니다. 근데 장점은 중립적인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공포감을 만듭니다. 마나키는 실제적인 공포감을 만들고요. 얘는 무표정의 공포감을 만드는 거죠. 인형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청중을 이렇게 변이 통제하면서 치료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집에 마나킨 갖다 놓으면 기절하시죠, 어머니? 등신대 갖다 놓으면 쓰러지실 거예요. 공간 차지한다고. 그래서 이 마나킨과 등신대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장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기자들이에요, 다. 이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HMD에 넣고 하면 앞에 청중이 있는데 이 청중들은 고등학생과 성인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 20개 상황에서 몰입하고 열심히 듣고 엉망이고 악의적인 표정 연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링크만 가져다가 HMD에 쓰시면 되죠. 근데 디지털 교과서를 피면 청중 화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중 화면을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서 연습을 해도 되는데 이게 실제감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HMD를 쓰면 됩니다. 근데 HMD가 오큘러스가 60만 원이죠? 혁신은 돈이 든다고 했잖아요. 너무 비싸도 사달라고 교장실에 가면 교사는 혼납니다. 내 때가 사는데 이러죠. 교장 선생님 찾아갈 때는 혈당이 떨어질 때 가시면 안 돼요. 11시도 교사에 가면 결제 반려됩니다. 그렇죠? 오후 4시 후에 가면 반려돼요. 민감한 얘기는 언제? 결제 골든타임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딱 하면 배도 부르시고 당이 떨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구매 안 해주십니다. 그 시간에 가셔도. 그럴 때는 구글 카드보드 있죠? 2,000원짜리 그걸 딱 뿌리면 됩니다. 그걸 결제해 주십니다. 전교생 다 사도 몇십만 원이 되니까. 카드보드에 담아서 스마트폰에 제가 영상 무료로 다 해드렸잖아요. 그거 링크 걸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청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다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차근차근히 AI 교정에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다 나오죠? QR코드 다 심어놨습니다. 오늘 하나고 학생들하고 서울 4대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다 가지고 왔어요. 준비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5시 반까지 공간을 쓸 수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들은 랜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디지털 프롬프트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건 화면에 청중이 나온다고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추체험입니다. 우리 문학작품을 보면 등장인물의 심정으로 뭐 해보자 블라블라. 또 역사 시간에 내가 강가창정군이 됐다고 해서 블라블라. 내가 서희장군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라 블라블라 나오죠. 근데 학생들은 그걸 추체험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강요하는 추체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서희를 해야 돼? 내가 왜 최일훈의 광장의 명준이 나 인물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난관부를 선택하지? 이상해. 근데 하라니까 하는데 몰입이 안 됩니다.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파 그림 형태로는 안 되고요. 그 인물이 살아 숨쉬면 몰입이 되죠.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 돼서 동포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머릿속으로. 내가 윤봉길이 왜 되지? 어떻게 되지? 안 되죠. 근데 살아있는 물건을 AI 휴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유언을 입력하면 걔가 말을 해주면 초등학생들은 눈물도 맺히죠. 이거 몰입이 됩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했던 추체험 메커니즘이 AI 휴먼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AI 휴먼이 징그럽고 무섭다는 반응도 있는데 호불호가 분명해요. 이거 진짜 추체험 몰입하는데 정말 좋다. 역사 선생님들은 정말 좋아하시고요. 문학 선생님들. 다른 과목에서는 약간 무섭다는 느낌이 있는데 인물을 또 무섭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 이제 업체의 고민이겠지만. 그래서 체험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이제 이 장면 있죠? 이제 오키하고 사랑 손님이 껴안고 헤어지는 장면. 이 장면을 엄마가 보고 있어요. 오키 엄마가. 그래서 오키 엄마가 딱 돼 있고 오른쪽에다가
내가 사랑 손님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는 우리 오키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느니 그 고통은 내가 사랑을 느끼는 쾌락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앞에 갖다서 어쩌고저쩌고 써요. 그 다음에 실행 딱 누르면 내가 말했던 내용들을 이 여배우가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로 지금 최대한 환경을 맞게 했는데 속도가 좀 안 나올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잘 안 되겠지만 내 손에 딸린 손에는 좀 속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만 보면 안 되죠. 이제 사랑손님 입장에서 이제 오키와 오키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오키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하지 못한 이유는 쓰면 돼요. 그 변호사 비용도 들고 어쩌고저쩌고 별 얘기 다 합니다. 학생들은 주문하시면 이 남자 배우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 말고 소나기를 해야겠죠. 학생들은 네, 소년과 소녀. 근데 또 AI가 구원해야 됩니다. 걔 또 녹화하고 학습하고 이런 건 돈이 엄청 들겠죠. 근데 한 사람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과 소녀를 구원내는데 이 역시 돈이 들어갔더라도 그걸 전국에서 다 무료로 갖다 쓰면 그 사회적 편익은 2천억이 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AI 인간 구원내는데 뭐 1억이나 들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다 안 하면 되죠. 그냥 혁신도 안 하면 되죠. 혁신하지 마. 아이스 아초코만 먹으면 돼. 안 되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월남 스키 부대가 해주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대잖아요. 월남전에 무슨 스키 부대가 가요. 근데 자꾸 선생님들한테 월남 스키 부대에 투입하라고 그러죠. 내가 스키를 타는데 왜 월남에 가지? 근데 요건 업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는 기존에 입시제 사교육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AI 교육, 에듀테크 교육을 함께 도와주는 생태계 일원으로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업체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됩니다. 업체는 의되는 건가요? 근데 이 반대급부는 어떻게 교환되죠? 교과서 사용료로. 학생이 몇 명 쓰면 월 사용료를 업체에 주는 거죠. 그 업체는 우리가 의리야 이랬다가 입금되는 순간 그럼 우리가 가리지. 교대는 사람이 의리지. 그래서 가불이 상쇄되면서 공존하는 거겠죠. 자, 이제 디지털 교육의 효과는 되게 현학적입니다. 원래 교수들은 이런 거 잘해요. 뻔한 거 어렵게. 뻔한 거 어렵게. 아주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 파격적으로 개선된답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로 근접 발달 영역이 제한되는 영역이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 불평등도 해소하면서 맨 마지막은 원래 아름다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월성만 추구하면 뒤처진 애들은 어떻게 해? 이 교과서는 수월성 추구형이 아니라 뒤처진 애들을 평균까지 올려주는 것도 동시에 하는 똘똘한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40분 시간을 쓴다고 했고요. 앞부분 좀 5분이 지연이 됐는데 제가 시간을 아마 맞췄을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맞췄을 것이고 실제로 이 교과서를 풍래중학교에서 썼습니다. 실험분 대접을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제가 학자가 연구를 하면 눈치껏 대조군은 대충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실험군은 성의를 다 하셔야 되고 그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근데 이 선생님은 둘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조군도 잘 나와서 서체큐 교과서도 잘 나왔어. 그리고 AI는 더 잘 나왔고 그래서 효과 크기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직하게 수업을 잘하는 젊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안용원 선생님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소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뒤에 소리 안 들린다고요? 턱에 바짝 대고 하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리중학교 소속 교사 안용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교사로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수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였고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수업이 진행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수업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수업 후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송리중학교에서 에듀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송리중학교는 미래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학생들의 수준이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9위라고 하더라고요. 한 학년에 총 16학급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이 애초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디벗 사업의 일환으로 웨일북을 채택해서 웨일북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웨일북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노트북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웨일북을 반으로 접었을 때 태블릿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하기 수업을 제가 설계하는데 앞서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그 글 내용을 정리하여 청중에게 설명하는 말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 잡고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총 6학급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두 학급 총 4학급을 선정하였는데요. 두 학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던 익숙한 방식인 서책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다른 두 학급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디지털형 수업을 해보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비교군, 실험군과 대조군 중에서 어떤 군의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단평가와 단원평가를 제외하고 총 2차시의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진단평가와 단원평가는 옆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어떤 특정 글을 주고 이 글을 읽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부여한 다음에 학생들이 웨일북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녹화 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하기 수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교과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상하실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1차시 수업으로 이론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죠. 말하기의 전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말하기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내용 구성과 또 표현 측면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앞에 강단 위에 서가지고 쭉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 연습을 해야겠죠. 둘씩 짝지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짝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공간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하거나 친구랑 말하기 연습을 안 하고 떠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연습을 마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말하기를 평가하고 짜게 말하기를 들었으니 짜게 말하기를 평가해줘라, 이런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실제 학생들이 어디 사부면에 속하는지 나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에 나오는 그 교수님의 피드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책형 교과서는 그 피드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QR코드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기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확인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 2차시 수업에서는 실제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좀 더 연습하고 활용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서책형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롬프터 같은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개인 큐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작성한 큐카드의 일부인데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뿔이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손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후반부에 와서는 글씨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단원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단평가했던 내용과 다른 말하기를 실시하였고요. 학생들의 성취도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던 서책형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로 진단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1차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론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했죠. 말하기의 전략엔 이런 것들이 있고 평가 기준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말하기를 짝과 함께 연습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짝과 그냥 떠들어라 하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말한 또는 친구가 말한 내용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디지털 교과서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또는 동료의 점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그 점수가 반영되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몇 사구면에 나의 말하기 능력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후에 내가 뭐 사구면에 속하는 말하기 능력자다 하면 그 말하기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실제 디지털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서책형 수업과는 좀 다르게 학생들이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2차시 수업에서도 서책형 수업에서는 큐카드 손으로 일일이 적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말하기 하는 연습을 진행했다면 이 프롬프터 기능이 디지털 교과서에 삽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프롬프터를 자기가 타이핑해서 제작하고 말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롬프터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좀 생소한 기능이자 장치인데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기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해하고 좀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프롬프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이 카드보드를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이 카드보드에는 자기 스마트폰을 설치하면은 증강현실 링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좀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 링크를 접속해서 카드보드에다가 장착 후 자기가 말하기 연습을 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그 카드보드에 나와 있는 이 가상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다. 저렇게 막 수십 명의 학생들이 좀 무표정한 상황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낯설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해보게 되어서 좀 긴장이 덜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책형 수업에서는 단순히 큐카드를 만들어서 짝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밖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 디지털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또 링크, 여러 디지털 기계를 활용해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말하기 연습, 훈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AI 교사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고 나니까 디지털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하기 성적이 훨씬 더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 45분이라는 수업 시간 동안에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AI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교사에 미리 설정되어 놓은 다양한 유형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 또 활동 중심의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역시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경험해본 학생들은 책으로만 수업을 하면 이제 좀 지루해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텔레컴퓨터 언제 또 사용해봐요? 또 말하기 할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좀 학생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사도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니까 더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로서 느꼈던 몇 가지 제언이자 의견에 대해 한 번 더 추가하자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이 디지털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들이 적응하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들의 말하기 그런 향상도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 원자료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디지털 교과서에 이렇게 말하기를 하면서 그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녹음을 하겠죠, 자기끼리에. 네. 그러면 막 소리가 서로 막 간섭 현상이라던가 이게 녹음이 이제 클리어하게 잘 되는 거라 그것도 궁금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말을 녹음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학생들 일일이 웨이북을 통해서 진단평가, 단원평가, 자기 말하기 활동하는 거를 녹화해서 제출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의 초상권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발표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그 AI 선생님 같은 그런 입력값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자동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 짝과 함께 발표를 공유하면서 동료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하기뿐만 아니라 옆에 짝의 말하기 또는 또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말하기가 궁금하다, 좀 좋은 발표 사례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따로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이게 개별화되고 많은 아이들의 그런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높이는 게 되게 좋긴 한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약간 너무 개별화되고 이렇게 분절화돼서 학습자와 학습자의 유대감을 조금 많이 끊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죄송한데 좀 중간에 좀 후기 끝물에 들어와가지고 그 하드보드 뭐 있잖아요. 그 보드판 보고 뭐 이렇게 증강현실을 카드보드. 카드보드를 보면서 그게 AI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구현돼서 자기가 말하는 걸 그런 것들이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그런 기기인가요? 카드보드 자체는 사실 카드보드를 안경같이. 특별한 건 아니고 렌즈가 있는 그 장착형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링크를 타고 휴대폰에 그 영상을 틀면은 아까 보셨던 가상의 청중들이 증강현실처럼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명의 청중 대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 가상현실의 그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말을 또 해주나요? 피드백도 해주고 막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비용이 들어갔죠.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약간 그게 약간 너무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선생님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양한 활동 가운데 동료 간 뭐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어떤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백하게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아직 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그 하고 나서 아이들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발화돼서 자기가 다 그 부분의 컴peten시가 다 업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사실 리얼리티 안에서의 본인들이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이제 훈련 받은 것까지는 아이들 솔직히 이렇게 본인들이 휘어링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정 정도 단계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아이들 앞에서의 실제 리얼리티 안에서 발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돈을 많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저희 카드보드 하고 안에 가상현실 안에서 이제 웃는 얼굴, 중성적인 얼굴, 화난 얼굴 이렇게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만약에 돈을 들인다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명이면 우리 반에 30명이고 나는 10명을 나한테 호의적인 애 10명, 중성적인 애 10명, 사이가 안 좋은 애 10명으로 해서 그렇게 좀 약간 리얼리티를 좀 더 가미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그 내용 앞부분에 이 가상현실 교육은 끝나지 않고요. 표준화 학생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연기자들이거든요. 학생 연기자들, 청중을 연기하는 학생들 앞에서 실제 청중은 아닌 거죠.
가짜 청중 앞에서 연극 공연하듯이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연극단을 넣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특정 단원에 넣어야 되는데 그쪽을 연계하는 것까지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증강청중 상품은 지금 초상권을 얻은 배우 30명한테만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개별 표정별로 걔를 데려다가 조합해서 만드는 거는 충분히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게 결국 인프라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다가 이렇게 청중을 만드는 환경은 없죠. 실제. 근데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이제 청중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청중 중에서 악의적인 청중, 호의적인 청중, 이렇게 섞는 비율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건 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DB에서 이 세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향후 개발 계획은요. 이게 지금 가상 교과잖아요. 고등학교에 말하기라는 교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가능하다면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각 교과에 만드는 건 28년 이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정도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 인정 교과서만이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좀 선행적으로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교육부 정규 교과를 만드는 건 대형 공사죠. 교육과정 평가에서 검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장 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것, 그걸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면 지금 대단한 한 개 정도의 프로토타입으로는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교과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말하기라는 주제를 했을 때 기술이 10개가 넘잖아요. 재원도 막 해주시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성취 기준이 한 교과에 2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각 교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에듀테크 업체에서는 그 기술에 함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내용 전문가로서 그 에듀테크 업체에 다양하게 요구를 해주시면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프로타입 보여주고 이대로 다 하시오. 이렇게 그런 성격으로 발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함께 만드는 아직 진행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제작을 내일 하거든요. 이 모든 수업 맥락을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를 발표를 하셨지만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8월 달에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드라마로 만들어서 좀 홍보하는 방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습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시까지 공간을 빌렸는데 5시 30분 전까지 실습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앞에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도와주시고요. 실습 진행은 서울사대부 김홍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사대부고 수학교사 김호경입니다. 왜 아까 사실 말하기 쪽이고 그래서 국어 교수님, 그래서 영어 선생님에서 도대체 수학이 무슨 상관일까 한지 모르는데 아까 보셨죠? 가로축은 내용, 세로축이 표현인데 만약 지금 어느 교과든지 간에 의사소통 부분에 성취 기준은 다 있어요. 특히 수학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은 국어 교수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또 한학고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지금 수학 과학이나 아무튼 검 교과로서나 아니면 향후 개발되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런 발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실습인데요. 지금 원래 저희가 예정된 시간 5시이기 때문에 이제 편하시게 이렇게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시고 여기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아래 VR 청중 부분은 저기 카메라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해당 부분을 찍으면 찍지 않고 그냥 딱 그 부분만 초점 맞추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이폰이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VR을 몇 달 전에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1년쯤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손을 드시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 스마트폰 카메라랑 VR 카드 기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VR 카드 기기가 6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손을 드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실 거고요. 지원할 거고 여기 PC로 접속하실 때는 이 주소로 약간 좀 크게 할까요? 네네. 그리고 모바일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유형별 솔루션 있잖아요. 그 4가지를 자기 평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봤는데 되게 잘 봤거든요. 학생들 이쪽으로